두인 경매 사이트에서 경매 검색을 클릭해 주십니다. 주소지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진행 중인 송천동의 물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클릭해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라는 공식 사이트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 사이트를 검색하고 보는 걸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경매를 꾸준히 참여하고 검색하실 분들은 사설 경매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이 두인 경매 사이트는 로그인만 하면, 회원가입만 하면 가장 많은 무료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결제 가격도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2024 타경 5894 이게 사건 번호입니다. 매각일자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10시 전주지방법원 6개 25년 4월 21일 10시까지 전주지방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10시에서 11시까지 입찰 시간을 주고요. 11시에 입찰 종료되면 11시 30분까지 집행관들이 정리를 합니다. 11시 30분부터 개찰을 시작하는데 사건 번호 순서대로 개찰을 하고 이 사건 번호 앞쪽에 있는 2024 이게 연도입니다. 연도가 빠른 순서 그 다음 뒤에 숫자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건 임산부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거나 입찰자가 30명 이상인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부터 진행을 합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기준이 그렇고요. 소재지 전북 전주시 송천동 1가 여기가 주소죠. 물건 종류 아파트는 집합 건물입니다. 대지권 14평, 건물 18평. 해당 사이트는 전용 면적으로 나옵니다. 네이버 부동산은 항상 같이 검색을 해주셔야 돼요. 공동 면적은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등을 말합니다. 이 18평은 내가 사는 이 108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과 공동을 합치면 계약 면적, 공급 면적이 나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송천동 이 아파트를 검색하시면 전용 면적, 요게 가로로 되어 있고 그 옆에 계약 면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최저가로 클릭해서 지금 금매는 얼마인지 또는 이게 내가 최종적으로 입찰 예정 물건이 됐을 때는 현장을 가셔가지고 이 상가 부동산에 꼭 가시면 진짜 금매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상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매를 온라인에 올려두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다른 중개사분들과 수익을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실거주 목적자들은 해당 아파트의 상가 부동산으로 거의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현장 조사를 할 때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지분 경매가 아닙니다. 이건 일괄 매각. 그 다음 개시결정 2024년 10월 이 핵심입니다. 핵심. 감정평가서라는 기준점이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는 부동산 방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등을 기반으로 투자자가 하는 조사와 비슷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11월에서 12월경에 시세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정가는 이렇게 추출돼요. 그래서 감정가의 몇 %로 입찰하시는 분들은 미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초보자 시절에 이런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가에 몇 %를 적고 아무 생각 없이 입찰을 하러 다녔습니다. 노동이죠.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자본소득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내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비중을 조금 옮기는 행동이에요. 어떤 분들은 경매를 노동투자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감정가는 1억 2,700만 원. 이때 당시의 시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신권투자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시점으로부터 지금 시점까지 흘러왔을 때 이 구간에 상승한 아파트들이 있다는 거죠. 공급량이 적정하거나 선도되는 구역이거나 아니면 흐름을 탄 구역이거나 이런 입지의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1년 동안 시세가 상승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신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개념으로 신권에 입찰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신권에 들어가도 되는 물건이 있고 들어가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이 물건은 신권에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셔야겠지만 안 됩니다. 2024년도에 송천동의 구축이 특히 이건 비사벌 재건축 형태의 아파트인데 감정이 되고 지금까지 이 가격 이상 회복됐다, 상승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재건축의 여지와 단계와 여러 가지 재건축이 진행됨에 따라서 나오는 입주권의 유무에 따라서 입찰 전략을 세워야 되고 소유자 겸 채무자 동일하죠. 근데 소유자 겸 채무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경우에는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증 쓴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챙기는 기관이 금융기관, 은행입니다. 보증금 적는 란에는 이 10%를 꼭 적어야 됩니다. 1,270만 원. 그럼 이게 한번 유찰되면 이 최저가 10%가 되겠죠. 전주는 70%가 되니까 30% 유찰되면 감가되면 유찰된 상태에 10%의 금액을 적고 보증금 봉투에는 이 금액보다 높게 넣어도 상관이 없다. 2025년 4월 21일 날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보자 중에 이 날짜 미스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없으실 것 같죠? 있어요. 잘 보고 제 예전 초보자 시절처럼 당황하지 말고 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가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매주 월요일 10시에 전주지방법원에서 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 법원이 있다면 거기 입찰하는 날을 체크해서 모의 입찰을 한번 가보세요. 내 관심 물건의 예상 입찰가를 산정해서 가서 법원이 이렇게 경매를 진행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입찰은 한 번만 해보면 돼요. 나중에는 지역적으로 내가 입찰할 물건이 거리가 멀면 위임을 맡기셔도 됩니다.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맡기면 되는데 주의사항은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